안녕하세요. 다들 발대식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유튜브 촬영이 많이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횡설수설하기도 했는데 이번 영상도 끝까지 보셔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인천공항 SNS 서포터즈 선발은 두 가지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1차 서류 전형입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지원서와 숏폼을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지원서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서에는 SNS 주소 플러스 콘텐츠 제작 능력, 그리고 두 번째로 경력 및 활동사항, 세 번째로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 마지막으로 사전 미션에서 제출한 숏폼 영상의 콘텐츠 설명,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숏폼에 대해서는 이후에 말씀드릴 예정이고, 먼저 첫 번째로 SNS 주소와 컨텐츠 제작 능력에 대해서 적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SNS 계정 같은 경우에는 계정만 있고 활동 지수가 거의 없다시피 한 계정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을 활발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가진 본 계정과 대외 활동 계정 이렇게 두 가지만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제작 능력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천공항 SNS 서포터즈 활동이 영상 촬영과 편집을 기반으로 한 활동이다 보니까 해당 영상 편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가능한 수준에서 프리미어 프로의 제 능력에 대해서 솔직하게 적었고, 추가로 저는 대학에서 만들어왔던 홍보물이 포토샵을 이용한 게 많아서 컨텐츠 제작 능력 부분에 활용 가능한 영상 툴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포토샵도 함께 적어서 냈습니다. 다음으로 경력 및 활동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사소한 활동이라도 제가 그 활동을 통해서 얻었던 가치가 있었다면 다 적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나 응원단 등의 교내 활동은 열심히 한 편이었지만 대외 활동은 간단한 거 하나 정도만 했었는데 그래도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정말 솔직하게 과한 단어를 쓴다던가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적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선 지원 동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원 동기이다 보니까 제가 인천국제공항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일을 살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해외 활동의 경험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몇 번 안 되는 공항에 갔던 경험들마저 저에게는 그 공항 그 자체로 여행 같은 인상을 주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유 없이 공항에 가는 게 너무 좋고 그런 특별한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공항에 대한 애정이 생겼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느낌을 연결지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 같은 부분에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 중에서 제가 조금 내세울 수 있는 측면이 어떤 것인지를 깊게 고민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겁이 많은 성격이지만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는 해보고 싶은 활동이라면 뒤를 크게 걱정하지 않고 우선은 도전해보려는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요. 이런 습관 덕분에 응원단과 학생회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활동이 아무래도 모두 단체 활동이다 보니까 나는 단체 활동에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두 가지의 키워드로 중점적으로 적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포터즈 활동이 팀 활동도 있다 보니까 나는 단체 활동의 부분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락에는 짧게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경험이나 기대 효과 같은 걸 적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은 숏폼 영상인데요. 사전 미션에서 4가지의 미션이 있었는데 저는 내가 느끼는 인천공항의 매력 포인트라는 주제로 숏폼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사실 숏폼 영상의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큰 팁이랄 거는 없지만 저는 실제로 모집 공고를 본 이후부터 제가 보는 모든 컨텐츠를 제가 제작하여야 하는 숏폼 영상과 연결지어서 고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성격 성향상 웃기거나 후킹하는 그런 영상보다는 스토리텔링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영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우연히 이주민님의 추구미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보고 추구미라는 단어에 꽂혀서 이 신생 단어를 연결 지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미션은 영상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원서에 이 영상에 대한 컨텐츠 설명을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제 영상만으로는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분들에게 하나의 설명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작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SNS 유행어인 추구미가 개인의 색깔이나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을 중요시하는 MZ세대를 잘 반영한 표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인천국제공항의 매력 포인트와 연결지으면서 동시에 첫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저의 추구미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했다라는 식으로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출했던 영상은 많이 부족하지만 제 영상 채널 숏폼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차 서류 부분에서 합격을 하신다면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는데요. 그럼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면접 준비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2차 면접과 같은 경우에는 먼저 면접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이 들어간 순서대로 착석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앉아야 하는 순서에 맞춰서 줄을 서서 잠시 대기를 하고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간 순서대로 좌석에 착석을 했고요. 면접은 긴 회의용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면접관 3분 그리고 지원자 5명이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왼쪽부터 답변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오른쪽에서 답변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요. 공통 질문 외에도 그에 대한 답변이나 지원서에서 개별적인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먼저 공통 질문이 어떤 게 나왔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자마자 한 분씩 자기소개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공통 질문이고 두 번째로는 인천공항 SNS 서포터즈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관련해서 자신이 가진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 말 이렇게 공통 질문은 4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개별 질문은 사실 제가 조금 특이한 경우인 것 같기는 한데 제 지금 대학 전공이 영어통번역학 전공인데 영어를 잘 하는지에 대한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런 뉘앙스의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접 꿀팁이랑 비화 같은 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능하다면 20분 전에는 대기실에 가서 면접 자료를 본다던가 마음의 릴렉스를 한다던가 하는 것이 면접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굉장히 당연한 부분이지만 자기소개, 서포터즈 활동을 하게 된다면 내가 만들고 싶은 콘텐츠,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이 3가지 정도는 무조건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소한 꿀팁인데 다른 지원자분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사실 면접을 봤던 분들 중에서 가장 1등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물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고민하느라 많이 힘드시겠지만 서포터즈 활동이 단체 활동인 만큼 다른 지원자분들을 눈을 마주하면서 열심히 경청하고 끄덕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좋은 인상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실 때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사전조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포터즈 활동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내 강점이 무엇인지를 깊게 고찰하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면접을 볼 때 다른 분들의 답변과는 사실 결이 조금 다른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은 자신의 촬영이나 편집 능력을 말씀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인천국제공항의 스마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찾아보시고 그 부분을 활용해서 답변을 하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했던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정말 사소하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이 단체 활동이었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불화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중점적으로 강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사소한 능력이어도 이런 부분을 자신의 스토리와 함께 잘 풀어낸다면 정말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바로바로 말해야 하는 면접 같은 영역에는 조금 약한 편이라 사실 저는 면접을 보고 나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자기가 초반에 답변을 잘 못했다고 해서 기죽고 뒤에 답변도 망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제가 정말 너무 떨어서 자기소개도 절고 정말 사실 웃겼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공통질문 2번에서 답변을 2가지나 했어야 했는데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너무 복잡한데 다른 지원자분들을 경청하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하겠고 이러다 보니까 여쭤보셨던 질문이 기억이 안 나는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제가 가운데 앉아서 3번째 순서였는데 바로 제 전에 답변하셨던 분도 질문이 기억이 안 나서 혹시 질문이 뭐였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냐고 여쭤본 상태였었는데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또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걸 또 여쭤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때 얼마나 집중 안 해 보이고 난 진짜 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울적했지만 그래도 멘탈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비슷하긴 한데 자기한테만 개별 질문이 없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면접을 하면서 5분의 지원자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개별 질문이 없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개별 질문을 여러 개 받는데 저는 가운데 앉아가지고 막 눈동자만 이렇게 굴리고 열심히 경청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하나 받은 개별 질문도 영어를 잘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심지어 저는 이 질문 내도 저 영어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답을 한 게 아니라 혹시 잘한다고 하면 영어로 바로 시키실까봐 괜히 걱정을 해가지고 번역을 위주로 공부를 했어가지고 영어 능력에 있어서 엄청 잘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회화 정도는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 잘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미 망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개별 질문도 너무 없어버리니까 나는 떨어졌구나, 나는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날 집에 가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청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면접에서 답변을 조금 삐끗했다거나 아니면은 개별 질문이 자신에게만 좀 없다고 해서 괜히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또 다른 면접자분들이 너무 잘한다고 해서 기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5분 중에서 사실 저는 제가 제일 답변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 면접자분들 다 너무 유능하시고 말도 너무 또박또박 조리 있게 잘 하셔가지고 나는 광탈이겠구나 라고 계속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희 조 5명이 면접을 봤는데 5명이 다 붙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안 붙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나 있는 그대로 소신껏 본인 답변만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은 저는 크게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만의 소소한 면접 꿀팁인데 저는 MBTI N 성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혼자서 샤워를 할 때든 자기 직전이든 밥을 먹을 때든 혼자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히 씻을 때 랜덤으로 면접 질문을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연습을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면접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성향이 비슷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잘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면접을 준비하는 짧은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면접 질문과 자신의 답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다듬는 그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졸업 전에 꼭 해보고 싶었던 대외 활동을 붙은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고 또 활동하면서 재밌거나 유익한 부분이 있다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